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품목 두 개를 꼽으라면 AP가 첫 손에 꼽힙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미지 센서인데요. 일본이 잘하는 게 바로 이 이미지 센서입니다.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58억 8,4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약 19조 원 수준인데요. 시장 점유율만 봐도 일본 소니가 48.3%로 1위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소니 점유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입니다.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은 3년 뒤 2023년에는 270억 달러로 커집니다. 2019년보다 110억 달러 가량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을 두고 삼성과 소니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갤럭시 S20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억 800만 하소의 카메라입니다. 이 폰카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가 났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소 수가 많을수록 크고 또렷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1억 800만 하소면 디지털 1안 반사식 DSLR이라고 하죠. 이 카메라가 안 부러울 정도인데요. 특히 100배 줌 기능까지 나왔습니다. 이 갤럭시 S20 울트라를 통해서인데요. S20도 30배 줌까지 구현하는데 적어도 10배 줌까지는 화질 저하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나셀이라는 기술을 최초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4개 인접 픽셀을 합쳐 하나의 큰 픽셀로 동작하게 하는 기존 테트라셀 방식이 있는데요. 이 S20은 이 테트라셀 방식에서 더 나아서 9개 인접 픽셀을 하나의 큰 픽셀처럼 동작하게 했습니다. 다만 센서에 하소가 빽빽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가 기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센서보다 더 큽니다. S20의 울트라 후면 카메라부가 툭 튀어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불가능처럼 보였던 스마트폰 카메라 100배 줌은 인공지능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10배 이상으로 줌을 당겼을 때부터 AI가 스스로 사진을 자르고 이어붙이면서 열하가 심한 부분을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콘서트장이나 운동장, 경기장 제일 뒷줄에 앉아서도 무대 위 가수나 코트 위 선수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S20 카메라를 말하는 것은 바로 삼성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일본 소니 추격에 나섰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삼성은 메모리 분야에서 축적한 미세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니는 시장 점유율에서는 삼성을 2배 이상 앞서고 있지만 기존 카메라 분야가 아닌 모바일에서는 삼성의 기술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중국 샤오미와 협력해서 1억 800만 하소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는 등 중화권 수요 확보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축인 이미지 센서에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S20 출시로 일본의 디지털 카메라 업계는 벼랑 끝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앞으로 하이엔드 디카 수요는 상업용 사진 촬영 전문가나 일부 마니아층에 국한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전자왕국 일본의 위상이 많이 위축됐다는 사실은 일본 내 고급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메모리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칩니다. 이 수치를 확인하고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일본이란 선진국이 우리나라 메모리 수입이 그렇게 적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메모리 업체라고 해봐야 낸드 업체, 키옥시아, 예전에 도시바죠. 키옥시아 정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도 수입이 고작 1%도 안 된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인데요. 달리 말하면 메모리 최대 수요 기업이라 할 일본의 전자업체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 전자업체들이 생산 라인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직수출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는 최고 사양 메모리가 들어가는 유명 스마트폰 업체도 없습니다. D램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일본 업체는 거의 내수용 폰만 만드는 소니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일본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산업 구조는 최고급 D램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 가장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를 놓고 심한 갈등을 보일 때는 일본 정부마저 나서서 한국이 만약 일본에 D램을 팔지 않는다면 대만에서 사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은 한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60%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저가의 메모리를 만드는 대만에서 물량을 조달해도 될 만큼 일본의 IT 위상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최상급 D램의 경우는 마이크론 제품을 많이 씁니다. 이 마이크론은 지난 2012년 일본 D램의 자존심이라는 엘피다를 인수한 업체입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마이크론에는 일본 반도체의 향수가 많이 배어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론은 일본 히로시마에 생산 공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자업계의 위상 하락으로 최고 사양의 메모리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이 일본의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모리에서 완전히 밀린 일본이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축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삼성의 바짝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S20 얘기가 나온 김에 AP 좀 보겠습니다. 역시 S20의 한국판 모델에도 그간 탑재해왔던 삼성전자의 자체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대신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TE 초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퀄컴이 5세대 통신 5G 시장에서도 초반에 승기를 완전히 잡은 모양새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직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 추정치를 보면요. 퀄컴은 36.4%로 1위입니다. 그 A 시리즈를 자체 탑재해온 애플은 23.5%로 2위, 그 하웨이의 하이실리콘 24.6%, 삼성 12.7%, 미디어텍은 11% 순인데요. 하지만 5G 시장만 놓고 보면 퀄컴이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퀄컴은 87.9%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그 세대가 교체되는 초기 시장인 만큼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와 함께 통신 모뎀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 시장이니까 5G 시장에서도 통합칩보다는 초반에는 통신 모뎀과 AP칩이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5G 통신 모뎀을 설계하는 곳은 퀄컴과 삼성, 하웨이 정도 수준입니다. 통신 모뎀 시장에서 추격전을 벌였던 인텔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애플에 매각했죠. 당분간 퀄컴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폰카이 끝판왕이라는 갤럭시 S20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를 조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